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만나볼 왕은요, 조선의 26번째 왕 고종입니다. 어서 만나러 가요. 잠깐 작은 별, 고종을 만나기 전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의 공식적 기록은 25대 왕 철종 시기까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고종은요? 26대 왕 고종 그리고 27대 왕 순종의 기록은요, 일본 지배하에서 쓰여진 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고종과 순종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 고종실록 먼저 열어보지요. 아버지 뒤에 숨은 왕 고종. 25대 왕 철종이 죽고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26대 왕 고종입니다. 그때 고종의 나이는요, 12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 흥선군이 나랏일을 주도합니다. 흥선군은요, 왕의 아버지가 된 후 왕의 친아버지께 내려지는 대원군이라는 칭을 받아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짜잔 열리는 것이죠.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혁! 흥선대원군 조선을 바꾸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까지 무려 60여 년 넘게 이어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영영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그런데 그 세도 정치에 맞선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얻은 자들의 벼슬을 빼앗습니다. 세금을 양반도 내게 해서 이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흥선대원의 개혁에 칼날이 향한 곳, 바로 서원. 서원이 뭐예요? 훌륭한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서원의 기능은 변질되지요.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백성들에게 내게 하고요, 백성을 종부리듯 이용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전국에 있던 600여 개의 서원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47개의 서원만 남긴 채 말이죠. 반대가 심했겠는데요? 네. 하지만 흥선대원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겠다. 썩은 조선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에 탔거든요. 불에 탄 지 270년이 넘도록 새로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심합니다. 큰 궁궐을 새로 짓는 게 뭐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선 돈이 필요했겠죠. 궁궐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백성을 또 강제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도 했지요. 조선의 문을 잠그다. 조선의 바다에 이상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배의 정체는 이양선. 이양선이 뭐예요?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뜻으로요, 이 서양의 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선의 백성은 서양의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양이 이상해, 이양선이라고 부른 거죠. 여기서 잠깐 조선을 넘어 이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19세기 서양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에서만 장사를 하니까 뭔가 부족했던 거죠. 머나먼 동아시아까지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미 미국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이 항구를 활짝 열어둔 상태였죠. 조선보다 한 발 앞서 근대 문물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배들이 마침내 조선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꽁꽁 잠가 버리죠. 흥선대원군은 이 서양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섣불리 서양과 교류를 시작했다가
조선의 유교 사상에 반하는 이 천주교가 더 활발해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프랑스 군대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불리죠. 조선의 교류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한때 강화성을 점령하며 이 기세를 떨치던 프랑스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족 산성을 지키던 양원수 부대에게 패배하면서 그 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로부터 5년 후 1871년 이번엔 미국이 강화도를 또 침략하거든요. 이 사건을 신리양요라 부르죠. 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국을 상대로 필사의 항전을 펼치죠. 미국은 결국 할 수 없이 조선 땅에서 물러나게 되죠.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낸 조선. 조선은 서양에 대한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깁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요, 전국 곳곳에 서양 세력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담은 척합의를 꽝꽝꽝 세웁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흥선대원군 권력을 빼앗기다.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 그 아들 고종도 22살의 청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고종은 존재감이 없었네요. 맞아요. 고종은 아버지 뒤에 숨은 허수아비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종 앞으로 상소 하나가 올라옵니다. 더 이상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도 의를 거들고 나섭니다. 아버님께서 물러나셔야지요.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물러나시게 만들어야지요. 고종은 친정을 결심합니다. 10년간 천하를 호령하던 흥선대원군이 마침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흥선대원군이 떠난 자리, 권력을 차지한 건 명성황후 미씨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나란히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열린 문, 강화도 조약. 1875년 정체불명의 배 두 척이 강화도 해안가로 다가옵니다. 이 배의 정체는 바로 일본 군함 운요호. 운요는 조선 바다를 살피기 왔다는 핑계를 대고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낡은 무기를 가졌던 조선 수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게 되죠. 사실 운요 사건은 일본이 철저히 계획한 사건이었어요. 일부러 조선에 시비를 건 뒤 조선이 공격에 나서면 이를 트집 잡아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조선은 일본에 의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는데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조선의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의 법으로 심판한다. 일본은 조선 바다의 측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양 강대국은 자신에겐 유리하게, 조선에겐 불리하게 조약의 내용을 정하죠. 조선은 우리 땅의 철도, 전기, 금광 등 이 중요한 산업의 주도권을 외국에 넘기게 됩니다. 조선은 그렇게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개항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일본처럼 일찍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선택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지요. 개항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세도 정치를 무너뜨리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게 흥선대원군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조선. 지금부터 조선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럼 우리 고종실록 닫지 말고 다음 편에서 계속 만나요. 안녕.